네, 이번에는 HTML 자바스크립트 앱을 통해서 하드웨어 센서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센서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그 자이로라든지 아니면 액셀러로미터라든지 뭐 컴파스라든지 여러 가지 하드웨어 센서들이 윈도우즈 8 앱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 센서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디바이스 데모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센서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그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센서 그 입력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액셀레로미터, 가속도 센서가 있고, 자이로 센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마그네토미터 센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세 가지 입력을 받아서 그것들을 재처리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로 다시 만들어내는데요. 먼저 그 가속도계하고 자이로계, 그러니까 회전하고 속도에 대한 그 센서는 그대로 액셀러로미터하고 자이로 센서로 API로 구현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컴파스라든지 인클로노미터라든지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에 관련된 센서들은 이 세 가지 인풋을 조합을 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컴파스 방향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자기계하고 자이로라든지 이런 거하고 섞어서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발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센서들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먼저 심플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디바이스가 세로 모드인지 가로 모드인지 이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체크를 하는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로우 센서 데이터라고 해서 밝기에 대한 조도 센서가 있고, 액셀러로미터라고 해서 회전이나 속도에 대한 거, 그리고 자이로 센서, 말 그대로 이제 회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센서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센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퓨전한 결과, 그 센서들을 조합한 결과로 컴파스, 인클로노미터,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총 7가지 센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8에서 이 센서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센서들이 다양하게 제공이 되지만 이 센서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센서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 윈도우즈 디바이스 밑에 센서 밑에 센서 이름을 달고 있는 센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get defaul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센서를 다룰 수 있는 오브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오브젝트 센서를 가져오게 되면 센서에 그 onReadingChange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은 센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그 변경된 이벤트를 발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onReadingChange에다가 그 이벤트 핸들러 등록을 해주면 나중에 그 이벤트 오브젝트의 리딩 프로퍼티 값을 통해서 그 센서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값들을 가져와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센서라고 하면 좀 낯설지만 그냥 휠 마우스 같은 경우 휠을 움직이게 되면 델타 값을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델타 값을 다루듯이 여러 가지 센서의 그 값들을 읽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센서에 대한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는 이런 센서들이 장착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별도로 센서가 있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즈 스토어 앱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리모트 디버그 기능을 이용해서 그 원격 디버깅 테스트를 쉽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 원격 디버그 리모팅 툴 같은 경우에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간단히 열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시면 여기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평가편이나 언어팩 같은 것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쭉 내려가시면 추가 소프트웨어 밑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2용 리모트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어를 설정을 하시고 각 CPU 칩에 맞는 86인지 64비트인지 그리고 암인지에 따라서 테스트 툴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테스트할 장비에서 그 툴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장비 말고 테스트하는 장비에서 설치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간단히 테스트할 머신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이 슬레이트 PC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2011년 9월 달에 그 미국에서 진행된 빌드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한테 제공한 테스트용 단말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7가지 센서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센서들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미리 리모트 툴을 설치를 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부터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리모트 디버깅 설정하고 센서들 테스트하는 거를 간단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new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내비게이션 앱을 한번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센서를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센서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앱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예, 제가 이름을 사용한 게 있는데 뭐 센서 테스트 대신에 뭐 센서 디버그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앱을 하나 만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센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템플릿 앱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디버그 기능을, 리모트 디버그 기능을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이 원격 PC에 리모트 디버거 툴을 제대로 설치를 하시고요. 리모트 디버깅 화면에서 이 리모트 디버거를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태블릿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 디버거를 미리 설치를 해서 화면에 보시면 리모트 디버거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버거를 실행을 해서 디버거를 실행을 시키는 화면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새 연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서 항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만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데스크탑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데스크탑 화면으로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 디버깅 이제 실행하는 화면에서 로컬 머신으로 디버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로컬 머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리모트 머신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리모트 머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는 솔루션 오른쪽에 솔루션 익스플로러에서 솔루션 오른쪽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를 눌러서 설정 창을 여신 다음에 디버깅에 대한 설정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머신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비어 있는데 여기서 그 콤보 박스를 열어서 로케이트를 누른 다음에 마이 서브넷을 열어보면은 지금 제가 그 설정했던 디바이스의 이름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테스트 머신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하셔야지만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디바이스를 선택을 해서 디버거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셀렉트를 하고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 디버거에 대한 설정이 됐고요. 리모트 디버깅 머신을 가지고 한번 리모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머신에서 디버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실행이 되죠. 그러면은 보시면 지금 태블릿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금 방금 실행한 그 앱이 화면에 보이시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됐지만 실제로 리모트 디버깅을 해보시면 이 개발 머신에서 이 원격 디바이스의 그 관리자 모드로 로그인 하라는 팝업 창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이 메시지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원격 디바이스의 관리자 권한을 이쪽에서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 PC에서 이 원격 PC의 관리자 아이디와 관리자 패스워드를 통해서 한번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번부터는 바로바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격 디버깅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거를 간단하게 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그 센서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ome.html 파일을 열어서 이 컨텐츠 영역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 섹션 엘리멘트 안에다가 이 테스트 출력을 위한 DV 태그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home.js로 이동을 해서 계속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먼저 할 일은 이 win.js 로그라는 함수를 생성을 해서 저 테스트 div 태그에다가 쉽게 결과를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도큐멘트에 get element id하고 테스트 아이디를 가진 애를 가져와서 이너 텍스트에다가 n 플러스 br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을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해주는 부분을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 하나씩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악셀러로미터 센서를 세팅해 볼 텐데요. 윈도우즈 밑에 디바이스 밑에 센서로 들어가시면 그 밑에 엑셀러로미터라는 게 있고, 여기서 get default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해서 이 오브젝트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하나의 그 센서만 빼고 모든 센서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팅이 되면 WinJS 로그를 이용해서 악셀러로미터를 초기화한 그 오브젝트를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원격 디바이스에서 태블릿 환경에서 보여지게 되겠죠. 결과를 보시면 지금 태블릿 화면의 결과를 보시면 악셀러로미터가 그 값이 오브젝트 형태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태블릿에서 이 악셀러로미터가 제공이 되고 이 오브젝트 가져오는 게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고요. 자, 다시 PC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 PC에는 악셀러로미터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경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컬 머신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서 PC에서 결과 화면을 보면은요. 이번에는 악셀러로미터에 널이 찍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여기서 센서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get default의 결과가 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널이 나왔다 그러면 그 머신에서 이걸 지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기능이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능을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센서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전부 7종류의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7개의 센서를 할 수 있도록 7개를 복사를 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센서 악셀러로미터 대신에 센서 인클로노미터라고 해서 인클로노미터를 추가를 하고요. 자, 인클로노미터 결과를 여기서 다시 출력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이로미터에 대한 테스트인데요. 자이로미터도 악셀러로미터 대신에 자이로미터를 추가해서 결과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컴파스에 대한 결과도 추가를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는 라이트 센서입니다. 라이트 센서. 라이트 센서 넣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센서 넣고요. 이 뒤에 출력하는 이 부분의 값들이 이 앞에 변수 이름하고 같는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결과가 제대로 테스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가로축인지 세로축으로 되어 있는지 거꾸로 되어 있는지 이런 오리엔테이션 값들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주는 센서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get default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테스트해줘도 좋지만 나중에 실제로 그 결과를 사용할 때는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센서가 없는 로컬 머신에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없는 로컬 머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데이터가 다 널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센서가 없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서 글씨 크기를 폰트 크기를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디 태그를 수정을 해서 뒤에 바디 태그가 없죠. 바디 태그에 폰트 사이즈를 한 20픽셀 정도로 해볼까요? 조금만 더 키우겠습니다. 24픽셀. 널로 나오는 거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디바이스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로컬 머신 대신에 리모트 머신으로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태블릿 PC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태블릿 PC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악셀러로미터 있고요, 인클로노미터, 뭐 각종 센서들의 오브젝트들이 실제로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트 환경에서는 이 결과들을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이 센서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센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센서에서 나오는 값들을 어떻게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홈.js 파일을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해볼 거고요. 홈.js 파일을 열고요. 이 홈.js 파일에서 이제 할 부분은 리딩 체인지라는 이벤트 핸들러에 등록을 해서 결과를 처리하는 겁니다. 일단은 악셀러로미터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면, 악셀러로미터의 오브젝트가 SA잖아요. 그래서 SA 오브젝트에다가 add event listener나 아니면은 on reading change라고 하는 그 핸들러 변수에다가 그냥 이렇게 함수를 하나 생성해서 추가를 해줄 거고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뭐 아까 만든 윈제이스 로그 함수 이용해서 뭐 지금 제가 이거를 빼먹었네요. 여기 이렇게 이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악셀러로미터의 결과니까 뭐 이렇게 출력을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윈제이스 같은 경우에 계속 밑에다가 라인을 추가해주기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걸 추가를 해주면 끝도 없이 밑으로 이렇게 쭉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윈제이스로 하지 말고요. 여기에다가 요 엑셀러레이터 미터를 출력했던 이 부분에다가 이 오브젝트 값을 변경을 해서 그 센서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조금 수정하려고 그러는데, 악셀러로미터 뒤에다가 스팬하고 id에 SA라고 해서 나중에 수정할 수 있도록 id 값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을 이렇게 엘리먼트로 감싸주고 거기에 SA라는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리딩 체인지 이 부분에다가 도큐먼트 get element id SA가 되겠죠. SA 엘리먼트를 찾아낸 다음에 거기에 inner HTML을 리딩에, 지금 제가 이제 그 센서 값을 가져올 때는 E의 리딩의 뒤에 프로퍼티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딩까지 누르시고 점을 누르면 acceleration X, acceleration Y, acceleration Z 이런 식으로 타임 스탬프까지 해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 값들이 나와요.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acceleration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acceleration X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inner HTML에 acceleration X 값을 넣는 형태로 리딩 체인지가 됐을 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리모트 머신에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태블릿 PC에서 보면은 지금 일단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만 출력이 되죠. 그런데 움직이면 결과값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제가 디바이스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값들이 변경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악셀러로미터 뒤에 인클로미터가 바로 붙어서 나오는데요. 뭔가 코드가 약간 문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스팬 함수 뒤에 닫기 태그가 안 들어갔네요. 이 슬래시가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제대로 악셀러로미터의 X 값이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것들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그 on reading change를 쭉 복사를 하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악셀러로미터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S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각 센서 이름에 맞게 제대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셀, O, S. 자,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핸들러들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I, G, C, L, 그 다음에 O, S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SI. 자, I 같은 경우에 인클로노미터인데, 인클로노미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퍼티를 피치 디그리즈, 롤 디그리즈, 이어 디그리즈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get rotation in degrees around the z-ax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z축으로 회전이 어떻게 로테이션이 얼만큼 됐는지 그 값을 그 각도 형태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x축, 즉 이렇게 앞뒤로 되어 있는 이 축을 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었을 때 핸들 같은 경우에 이 값이 변경을 하는 값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G가 돼야 되겠죠. G의 리딩에 점을 누르면 angular velocity x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도의 속도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x축으로 그 회전하고 있는 거에 속도를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콤파스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노스, 트루 노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쪽이 어느 쪽인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마그네틱 노스를 하게 되면은 지금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헤딩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멤버 밸리어블 해서 넘버 형태로 지금 보여주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네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변수를 찍으면 일루미넌스 인 룩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룩스가 밝기 조도 그 단위죠. 그래서 단위로 일루미네이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로퍼티가 여러 값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커터니온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et quaternion for the current object orientation sensor reading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아마 오브젝트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심플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심플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리딩 액셀러레이션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 리딩이라는 기능을 이 오브젝트 쓰지 않고요. 바로 이에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on reading change가 아니고요. on orientation change라고 하는 그 핸들러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핸들러들하고 다르게 on orientation change를 쓰고 o의 orientation을 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뭐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값으로 변형이 되는데요. 뭐 가로, 세로 이거의 값에 따라서 값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S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작업을 해놨으면 다시 실행해서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블릿 화면은 이제 다시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태블릿 화면에서 각각의 값들이 변경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악셀레로미터도 이제 제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값이 변하고요. 인클로로미터 같은 경우에도 이 회전하는 값에 따라서 값이 변경이 되죠. 그 다음에 자이로 같은 경우에도 회전하는 속도를 가져오는 거고요. 컴파스는 지금 북쪽에 대한 그 각도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제가 태블릿을 움직이게 되면 값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명 쪽으로 가져가면 값이 높아졌다가 다시 기울이면 조명 값이 줄어들죠. 그 다음 오리엔테이션 센서 같은 경우에는 쿼터니온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형태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뭐 디테일하게 좀 값을 원하는 경우에 이건 쓰시면 될 것 같고, 심플 오리엔테이션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하는 경우에는 그냥 0이 나오고 이렇게 옆으로 눕히게 되면은 1이 나오죠. 근데 거꾸로 돌리게 되면은 2가 되고, 다시 그 반대쪽의 센서를 이용하게 되면 3이 되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면 0으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센서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센서들이 각각의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경우에 쓰면 좋은지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번 세션에서는 다루지를 못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루지 못하지만 실제로 한번 써보시면 이 센서를 가지고 어떤 곳에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셀러로미터를 이용해서 뭐랄까요, 그 움직임 센서, 쉐이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이로를 이용해가지고 화면이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걸 본다든지, 아니면 나침반 같은 거를 컴파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본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센서들의 값들을 변형을 해보고, 그거를
그래픽적인 어떤 화면에 있는 뭐 캔버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시면 이 센서를 조금 더 재미있게 구현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센서에 대한 세션 여기까지고요. 이 센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앱들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